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기가 조금 매번 치려고 그러니까 힘들죠.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기술 통계를 한꺼번에 해서 평균, 그러니까 미니멈, 맥시멈, 평균, 표준 편차를 한꺼번에 쫙 구해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걸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봤고, 요거는 이제 G플롯이라는, G플롯2라는 걸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요거는 이제 고급 만드는 거니까 조금 나중에 다시 해보겠어요. 시간 나면. 자, 썸머리라는 게 있는데, 이 썸머리라는 걸 이용하는 거랑, describe라는 걸 이용하는 거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걸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라이브러리는 안 해도 되죠? 아까 전에 했으니까.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렇게 한번 넣어드릴게요. 요거는 자, 이렇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자, 됐죠? 자, 앞에 볼까요? 썸머리는 R 기본 통계 패키지에 들어가 있어요. 얘는 우리가 아까 전에 사이클라는 걸 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얘는 기본 해보면 되겠죠? 우리가 썸머리라는 걸 이용해서 해보면, 자, 최소값, 중앙값, 평균, 최대값하고 얘는 뭐냐면은 4분의 1. 얘는 평균은 절반으로 해서 요거는 4분위수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4분위수가 25%죠. 그래서 최소부터 25%까지 있는 경우가 한 52kg 정도가 25% 내에 있다. 미는 딱 50%죠. 4분의 1로 쪼개봤을 때 그 개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 건데, 여기 보면은 뭐 아까 전에 봤던 우리 외도, 첨도 이런 거 분산 이런 게 없죠. 그래서 계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 describe라는 거를 이용해서 쓰게 됩니다. 이거를 깔아줬으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 개가 다 나오죠. n은 평균 개수, 데이터가 총 62개다. 미는 58,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 아까 전에 11.67 나왔죠. 미디안 트림드 다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보면은 나오죠. 스퀘어니스하고 쿠터시스까지 해서 나오죠. 다. 훨씬 편하죠. 굳이 따로 안 구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걸 많이 씁니다. 이거를. 그래서 요걸 깔아서 이렇게 많이 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술 통계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이런 이상한 데이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내는 방법 중에 박스플롯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는 방법을 해볼게요. 자료 이상치를 점검하는 방법인데 자료가 이상한 게 없느냐. 이상한 거는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 보통 사람 키를 재는데 농구 선수들이 들어와서 키를 재면 합쳐지면 이게 이상한 분포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는데 제거해 주는 방법은 평균으로부터 4분위수를 구해요. 25%, 50%, 75%를 구해서 그 기준의 일정한 수치를 벗어나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통계 시간에 저거 배웠죠. 표준 편차가 있죠. 표준 편차에서 1표준 편차, 2표준 편차, 3표준 편차에 전체 데이터가 몇 퍼센트 들어가 있다고 한 거 배웠죠? 1표준 편차는 몇 퍼센트예요? 대략 기억 안 나죠? 1표준 편차에는 70% 대략 68점 몇 퍼센트예요? 70%. 2표준 편차에는 대략 95%. 3표준 편차는 99%죠. 그걸 벗어나면 에러가 문제가 있는 데이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값을 계산을 해서 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면 이렇게 박스 플롯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잠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면 이거예요. 이 박스 플롯에 제일 밑에 게 최소값이고요. 제일 위에 가 최대값인데 이 최대값 이상을 벗어나는 게 있다 그러면 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최대값, 최소값은 뭐냐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요만큼이 몇 퍼센트예요? 25% 데이터가 있는 지점이에요. 얘가 나머지 26에서 50,
얘가 55에서 75% 데이터가 있는,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에 25%를 띄워놓고 봤더니 52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일 적당한 거는 뭐예요? 표가 딱 해서 이거죠. 즉 25% 똑같고 균등하면 데이터가 균등하게 잘 분포되어 있구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분포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분포는. 자, 이런 분포는 뭐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통 대부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모양이 되고 이 분포는요. 어떠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얘가 이거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거를 그래프로 박스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반대로 이런 거는 뭐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는 반대가 되겠죠. 오히려. 그걸 가지고 이제 이거를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는데, 자. 자, 먼저 박스 플러스로 한번 제거해 볼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거는 금방 쳤죠? 자,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일정 기준을 벗어난 요 데이터들이 있죠? 이 데이터들은 조금 너무 극단치기 때문에 우리가 제거해 주는 게 전체적인 평균을 구하면서 이렇게 분석하는 데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잘라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략 한 80점으로 잘라주면 되겠죠? 80점.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 거는.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보세요. 여기 다 쳤어요? 자, 그러면 제대로 쳤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자기 값을 해서 자기로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주라 이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없애주는데 뭐냐면 요 문장이 있습니다. 요거는 알겠죠? 웨이트가 80 이상인 거. 요거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뭐냐면 여기서 not을 붙였어요. not. 느낌표는 항상 not의 의미입니다. 지금 뭐냐면 웨이트가 30 이상인 것을 빼고 다시 처리해줘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해주고요. 웨이트를 늘어볼게요. 그러면 전체가 몇 개가 나왔어요? 62개가 나왔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디스크라이브로 해서. 자. 참. 디스크라이브로 하면 안 돼요. 참. 아직까지. 자. 조금, 여기까지 했죠?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보시면, 웨이트 값에 60개잖아요. 60개. 맞죠? 60개. 60개로 바뀌었는데,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뭘 했죠? 어태치를 했죠. 어태치를 한 거는 뭐냐면, 메모리에 상주해서 그거를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쓰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에 62개일 때를 갖다 쓴 거예요. 그리고 쭉 와서 이상치를 제거해주고 60개가 남았는데 이렇게 해주면 여기를 갖다 쓰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처음에 했던 어태치 했던 그걸 갖다 쓰는 걸까요? 자, 여기 보면 뭐가 나왔어요? 몇 개가요? 자, 디스크라이브 해줬더니 몇 개가 나왔어요?
62개가 나왔죠. 여기는 60개인데 왜 62개가 계산돼? 2개 우리 빼줬는데 왜 안 됐지? 자, 이것 때문에 고민을 처음에 많이 합니다. 헷갈릴 수도 있고 나중에 잘못 계산될 수도 있고. 무슨 얘기냐면 얘를 갖다 쓰는 거는 이걸 갖다 쓰는 거는 이걸 갖다 쓰는 게 아니고요. 이 값을 어태치한 거를 호출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줘야 돼요? 다시 디태치를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주느냐? 밑에 보면 요 내용을 제가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 뭐라 그랬어요? 데이터 프레임에 새롭게 수정했을 경우에는 디태치한 후에 다시 어태치 해줘야 된다라고 해놨죠? 자, 다시 해볼까요? 디태치 해주고 어태치 해주고 다시 요거를 갖고 와서 해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몇 개로 나왔어요? 60개로 딱 나왔죠. 됐어요? 그 다음에 위에 봐 있던 어디 갔지? 히스토그램을 찍어보면 자, 어때요? 원래 했던 대로 오른쪽이 다 없어졌죠. 오른쪽에 이상한 데이터가 없어졌죠. 자, 이런 데이터였다가 80개 이상을 빼버리니까 제대로 된 정규 분포 모형, 골고루 분포된 모형이 나왔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데이터 2개 때문에 이상하게 사람 몸무게가 많이 치우쳐진게 된 거죠. 평균도 56.43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스퀘어니스나 이런 것들도 정상이죠. 그죠? 0을 중심으로 해서 골고루 나와야 되죠. 그렇게 봤을 때 스퀘어니스가 0.07, 큐티오시스도 마이너스 0.53 조금 이제 퍼지게 나왔는데 거의 0에 가깝죠? 제대로 이제 데이터가 정규 분포화 됐네. 정리가 됐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디태치를 해주고 다시 어태치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프레임을 또 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 자, 이거. 자, 이 개념은 뭐냐면은 이렇게 쓰면 얘를 갖다 쓸 거예요. 데이터를 호출해서 여기 있는 걸 쓸 거예요. 이 개념이고 이걸 빼면 무슨 얘기예요? 어태치에 올라와 있는 여기를 쓸 거예요. 이 얘기예요. 차이점을 명확하게 해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많이 헷갈려하고 실수할 수가 있어요. 많이 실수를 해요. 데이터가 이상하게 바꿨는데 안 바꿔졌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히스토그램 말고 우리가 쓰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프가 그래프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히스토그램은 박스니까 자, 박스 플롯, 스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그 연속 변수일 때 많이 쓰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질적 변수일 때는 막대, 바 플롯하고 파이 플롯 두 가지 많이 썼죠. 연속 변수일 때는 히스토그램 많이 쓰고요. 박스 플롯, 아까 전에 본 것처럼 히스토그램하고 박스 플롯을 그려서 이상치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고 얘가 어떤 분포인지 확인 작업을 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정상으로 나왔죠? 아래 위로 이상치가 없죠? 이제 돼 있고 스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줄기입 그래프라는 거예요. 그게 요거를 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앞에가 10단입니다. 40, 0 그러니까 40이 1명, 41 1명, 42 1명 이런 거예요. 즉 60개를 줄을 세운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이런 게 있겠죠. 45kg 1명, 40얘는 6kg, 47kg, 48kg, 48kg, 48kg 3명, 49kg 2명, 50kg가 3명. 앞에는 10단이고 뒤에가 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 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아까 전에 최빈 값을 볼 때 그럼 데이터가 가장 많은 게 뭐야? 요 줄에 있는 게 가장 많죠? 즉
55에서 59kg 사이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분포가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요 분포를 보고. 요거는 그래서 언제 많이 보냐면 사람들의 실제 데이터를 찍히는 거. 근데 이게 막 수천 명 되면 이게 너무 어렵죠? 안 보이죠? 한 100개 내외 정도 되면 이렇게 찍어서 한번 각 개체들이 어떻게 분포가 돼 있는지도 좀 보고 싶을 때 요걸 또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래프 할 때는 요걸 많이 써요. 이렇게 3개를 이제 많이 씁니다.